앞으로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부동산 다 팔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 되게 많거든요. 비트코인이 좋아? 야 그럼 부동산 다 팔고 일로 올인 막 이런 거죠. 뭐 부동산이 좋아? 그럼 비트코인 다 팔고 올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아 부인남이 비트코인을 야 그럼 부동산 끝났네. 부동산 끝났다고 판단했나 보네. 이런 수준의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제목만 보고 바로 댓글들 막 그런 거 달릴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뭐냐. 투자를 했냐? 안 했습니다. 투자 안 했고요. 전 재산을 넣냐? 이렇게 물어볼까 봐 아니요. 너도 5% 이하. 많이 넣어야 5%. 정말 너무 좋다고 보면은 한 10%. 이미 올랐는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까지 갈까요?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게 저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 저한테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죠. 몇 년 전부터 사라고 했던 분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 관심 갖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뭐냐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주식보다 훨씬 더 유동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뭐 통계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도 변동성이 커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주식으로 보면 선물 느낌? 선물이나 옵션 느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총이 좀 커야지 커질수록 좀 안정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변동성이 조금 더 작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극한의 변동성을 어떻게 견디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비트코인의 이 시총도 많이 올라왔죠. 전 세계 자산 중에 이제 단일 종목으로는 8위 정도에 된다고 봅니다. 금이 지금 이제 1위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보면은 뭐 사실 구글 정도 수준의 이제 단일 재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제로로 가기에는 사실 이제 이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금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만 5천 원대에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8만 5천 원, 8만 3천 원, 5천 원 요때 이제 다 팔았었어요. 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그때도 이제 간간히 뭐 어떤 영상에서 뭐 금을 조금 사도 괜찮다 뭐 라이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이 리스크 방어 목적이었어요. 리스크를 조금 더 해지를 해야 된다. 이 집값이 급등하던 시절에 저는 이제 금을 샀는데 세금도 급등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데 세금은 또 같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없었어. 근데 그때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집은 사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고 팔지도 마세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럼 살려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했던 시절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경제 위기 얘기들이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왔네라고 하는 거지. 경제 위기 얘기들 막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집값 하락 얘기들도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건 항상 뭐 동전 던지기처럼 50대 50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어쨌든 추세긴 했지만 하락 얘기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한 10% 정도 떼가지고 금을 좀 사놓자. 왜? 위기가 오면 어쨌든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장의 위기설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라고 생각해서 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KRX 거래소에서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 현물을 사는 분들도 있는데 금 현물은 정말 전쟁 나면 들고 도망가는 용도일 수는 있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세금 내면 금 투자는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KRX 거래소에서 금 투자를 해서 세금을 안 냈었죠. 부동산이 하락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 금 수익으로 이자가 급등하던 시기에 부동산에서 오는 피해를 일부 방어를 했던 것이 길게 봤을 때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헤지펀드 CEO인데 창립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시는 얘기인데 고점 저점은 못 맞춘다. 자산 배분이 답이다 해서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산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커져 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소득으로는 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자산이 이제 많이 커져 버린 분들은 항상 자산 배분을 잘 해 가지고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저는 똑같습니다. 이 리스크 방어 목적입니다. 금융 위기가 터지거나 뭔가 뭐 위기가 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러면 무언가 리스크 방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금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비트코인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금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금이 가장 쉬운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금이라는 것도 결국에 지구에 묻혀져 있는 수량의 제한이 있고 그걸 꺼내려고 하면은 채산성 좋은 곳들은 다 파냈을 테니까 이제 남아있는 곳들은 점점 더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채산성이 조금 나쁜 곳들에 가서 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치 저장 수단 단순 그냥 돌덩어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고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아예 중앙정부, 중앙은행들이 다 금을 가지고 자산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금이라는 게 유의미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량이 어쨌든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채굴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어찌됐든 간에 공급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뭐 코인의 어떤 뭐 화폐 가치라든지 뭐 코인이 앞으로 뭐 AI를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기능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순전히 공급이 제한돼 있는데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이 제한이 돼 있는 비트코인이라면 결국에 수요만 늘어나면 가치가 상승을 할 텐데 이 수요가 늘어날 거냐가 사실 이 논란인 거예요. 자, 수요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가격 상승 그 자체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에 그 자체로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왜냐?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뭘 사든지 사는 게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먹태깡도 그렇고요. 뭐 가격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면은 이제 사재기도 해가지고 막 팔고 하죠. 그것처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누가 내 걸 더 비싸게 사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상승 이유는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사람한테 팔아줘야 되는 그 가치만 있다면 버블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가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폭락을 만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유밖에 없는 거 아닌가.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삽니다라는 이유 말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격의 이유가 없으니까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쨌든 둘 다 알 수가 없어. 다 추정밖에 할 수 없지 않나.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버블과 폭락은 이제 공포 수준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인 쪽 비트코인 이 차트를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불안해. 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저는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걸 왜 하냐.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동안의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수요 상승의 이유는 이런 거 같아요. 기존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 유용하면은 저는 수요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돼 있다고 보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기존 것보다 유용하면 오겠지. 그러니까 투지폰보다는 스마트폰이 유용하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기존의 것이 불편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좀 편리하게 바꿔주면 사람들은 이것을 쓸 것이다. 무언가 생겼을 때 이걸로 옮겨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면은 결국에 수요는 몰린다. 저는 비트코인은 자산 저장의 수단이라고만 전 생각한다면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 수량이 어쨌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찍어내면은 내 자산 가치가 보존이 안 되는데 어쨌든 수량이 정해져 있으면 자산 가치가 보존이 되겠죠. 자, 거래의 보편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사주느냐. 뭐 한국 사람들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만 거래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뭐 지금 따조 같은 거 좋아했지. 사실 그 따조가 세계에서 팔렸냐고. 피카츄 포켓몬 카드는 팔리겠다. 그런 것들은 거래 보편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거래를 인정해 주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거기다가 이동 보관의 편리성이라고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이동과 보관의 편리성은 지금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걸 좋게 보면 금이나 은, 뭐 미술품, 달러 같은 것들의 장점을 다 합쳐놨어.
그게 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의 조그만 소수가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는다면 수요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공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사겠죠. 그러면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관론자라고 보면 이거는 사기다. 야, 이건 뭐 사기지. 야, 이걸 왜 사냐, 이거를. 미쳤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데이터 쪼가리를 왜 사? 라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낙관론자는 아니야. 야, 이게 인류 최대 발명품이라니까? 하면서 이거 완전 신봉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생각은 뭐냐? 저는 그게 뭔 상관이냐가 저의 포지션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는 분들은 딱 이 마인드인 것 같아. 뭐냐? 도박처럼 내 인생은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저는 1억 있습니다. 저 이 1억으로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될 겁니다. 저 인생 완전히 바꿀 거니까 여기 올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큰 상관이 있다고 봐요. 왜?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쓸모가 있어야지만 내가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버는 돈을 족족 다 모아가지고 비트코인만 사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큰 상관이 있겠죠. 왜?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쓰면 되는 것이고,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이 장기적으로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장기 보유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4년에 한 번 오는 게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3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다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럼 3번을 했지만 4번째는 다르다. 2번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다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에 베팅하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반감기가 지금 24년 4월 20일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2020년에도 왔겠죠, 반감기가. 근데 그때도 비트코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뭐 다들 관심 가졌나요? 다들 관심 없었지. 그래서 이번에 또 4년 만에 또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월드컵처럼 또 돌아왔어. 그러면 이번에 돌아왔는데 관심을 안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뭐 인생을 바꾸려고 여기다 올인할 것도 아닌데 왜 관심을 굳이 안 가집니까? 가져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반감기 전후로 제가 보니까 하락을 한 번은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반감기 직후로 끊느냐, 뭐 반감기 주변으로 끊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반감기 앞뒤로 해가지고 한 번은 좀 하락을 하고 회복을 좀 하고 횡보를 하다가 조금 더 들쑥날쑥 하다가 쭉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공통된 패턴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어찌됐든 간에 뭐 될 확률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그 하락 수준의 엄청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장이 다르다. 이번엔 그냥 노 랜딩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닙니다. 이번에도 한 번은 또 출렁일 것 같으니까 좀 나중에 사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다들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야 1억은 뚫었는데 야 어디가 저점일까? 야 9,300이 저점이냐? 9,000이 저점이냐? 8,000이 저점이냐?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을 좀 유망하게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억은 가지 않겠느냐. 최소 2억은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3억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5억을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최소 2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잖아요. 그럼 살 필요도 없어. 사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1년 안에 반감기 1년 안에 2억은 가겠지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1억 2천에 사가지고 2억에 파나 1억에 사서 2억에 파나 8천에 사서 2억에 파나 사실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8천에 사가지고 뭐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이때부터 2억까지 쭉 가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곳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 67%, 100%, 150%라면 사실 저는 뭐 1년 안에 이거보다 더 괜찮은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100%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렇게 확실해? 야, 그러면 전 재산을 투자해야지 왜 투자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지금 그 모든 투자를 멈추고 저축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올인 아니면은 안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죠. 자, 거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빠지면은 책임질 겁니까? 왜 이렇게 선동하시죠? 굳이 왜 이런 비트코인 왜 사라고 하죠? 손해보면 어쩌려고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벌면은 내 탓이고 잃으면 남 탓하는 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거 어차피 투자인데 최대한 싸게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대한의 이익을 한번 뽑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많고, 반대로 최대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어떻게 온 기회인데 이번에 어떻게든 키워서 부자 돼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 다 나를 시작도 못하게 하고 반대로 산 뒤에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다면 자산의 5% 이내로 살 것이다. 그리고 파는 가격은 제가 이제 마음을 먹겠죠. 사면은 나는 뭐 1억 5천에 팔 거야, 2억에 팔 거야, 3억에 팔 거야, 뭐 이렇게 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팔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접으면 되는 것이죠. 왜? 리스크 방어용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을 못 먹는다.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가지고 주식도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코인으로 한 몇 달 막 빠지는데 버틴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1,000만 원을 투자해요. 처음에는 1,000만 원 투자했다가 이제 오르면 그때 따라 사죠. 그러면 또 오르면 또 사고 하다가 이제 꼭지점에서 쭉 빠질 때, 고점에서 한 80%에서 90%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을 이제 이렇게 뒤늦게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가 쭉 빠지면서 불타기 하다가 인생이 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런 리스크가 있다. 저는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올인해도 상관없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1,000만 원밖에 없으면 이거 뭐 나눠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다가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올라. 그러면 야 기분 좋다 하면서 신용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넣었는데 야 더 올라. 야 그때 1억 받아가지고 넣을 걸 하면서 이제 뒤늦게 또 넣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 카지노 보셨나요? 카지노 보면은 이 호구 형님 나옵니다. 이 호구 형님 연기 잘하셨잖아요. 야, 이번에 따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빌려줘 하다가 이제 한 방에 가는 것처럼, 시작은 소박하게 하다가 결국에 판돈 커지죠. 그게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의 원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반감기라는 게 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동안 보여줬던 실적이 있고, 이 안에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적절할 때 들어가서 적절할 때 나온다는 계획에 따라서 플랜으로 움직인다면은 투자 시간 대비 기대 수익률은 꽤 높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심리 컨트롤이 저는 최고 난도의 투자라고 보거든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코인을 투자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대부분 뭐 한 7% 빠지고 한 15% 빠지면 막 다 손절했다가 다시 6% 오르면 따라 샀다가 다시 7% 빠져가지고 또 한 20% 날리고 안 되겠다, 물 타야 되겠다 해서 신용대출 땡겨가지고 또 한 6천 샀다가 또 1,000만 원 날리고 안 되겠다, 이제는 알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알트 옮겨갔다가 또 20% 막 부처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심리 컨트롤은 정말 초고수들 아니면 이거에 대한 완전한 맹신 이 안 되면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전 재산의 한 5% 정도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뭐 2억이든 3억이든 나오면 그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도 이거보다 괜찮은 투자가 어디 있겠느냐. 반대로 잃는다면 저는 손절 금액은 딱 여기까지로 정해놓고, 잃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정해놓고 들어가 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샀고요.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부인남 뭐 비트코인 투자한다던데 또 이런 또 헛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샀고요. 안 살 수도 있고요. 산다면 조금 살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